스웨이백 케이스 리뷰를 할 건데요. 어, 이번 케이스 리포트는 앱스토어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라 그래서 스웨이백 하면은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현상들하고 그리고 접근법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스웨이백이 고객의 당연히 목표는 아니었고 고객의 니즈는 척골신경 아탈구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척골신경 아탈구 되는 것 때문에 왼쪽에서 척골신경 아탈구 때문에 왼쪽 그 팔꿈치 안쪽에서 이물감 같은 게 좀 심해서 처음에는 뭐 이게 뭐 때문인지 몰라서 뭐 병원도 굉장히 여러 군데 다녀보고 뭐 손목 진료도 받아보고 팔꿈치 진료도 받아보고 뭐 어깨 진료도 받아보고 목 진료도 받아보고 하다가 이제 이 척골신경이 아탈구 된다라는 것을 좀 최근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뭐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할 뿐이지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 해석으로는 척골신경 아탈구 되는 것이 스웨이백 현상이 굉장히 많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 해설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스웨이백을 스웨이백의 기능을 좀 좋게 만들고 고치면서 척골신경 아탈구 되는 현상이 함께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지금 기대하며 트레이닝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뭐, 한 번, 두 세션 했습니다. 두 세션. 그럼 이제 좀 자세히 내용을 볼게요. 음, 지금 이게 척골신경의 주행 방향인데, 주행 경로인데, 척골신경의 주행 경로에서 뭐 여러 가지의 경로들이 있겠지만, 팔꿈치 안쪽에서 아탈구 현상이 일어나요, 보통. 여기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인대들이나 여러 조직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리스트 플렉서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근육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 척골신경의 주행 경로를 안전하게, 그리고 각자들의 뭐 인대면 인대, 근육, 힘줄이면 힘줄, 뭐 이런 조직들이 각자의 자기 역할을 잘 해주는 상태여야지만 서로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잘 움직여지고 순환이 될 텐데, 지금 특별히 이쪽에서 외상이나 이런 것 없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물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하세요. 불편하니까 뭔가 이렇게 피려고 맞추려고 하는 듯한 이런 거죠. 보통 아탈구 증상이 일어나면 이쪽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야구 선수들이라든지 공을 많이 던지거나 뭐 배구 선수들처럼 스파이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좀 아, 이 직접적인 손상과 연루된 이 아탈구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사고 당한 적도 없고 운동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왜 그런지 히스토리를 좀 파악하면서 여쭤보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많이 하신대요.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많이 하셔야 됐고 아프기 전에 특히 그때는 이걸로 뭔가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해야 될 업무가 많아서 그때 이후부터 점점 이 아탈구 현상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탈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스웨이백과 짙은 연결을 보인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스웨이백과 척골신경 아탈구인데 그러면 방금은 척골신경 아탈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했다면 이제 스웨이백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견해를 좀 전달을 해볼게요. 보통 스윗백이라고 하면 D랑 E보다는 이 A, B, C 정도의 자세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좀 러프하게 정리를 하면 이 카이포식 망곡은 훨씬 커지고 요추 부근에 허리 부근에 로드식 망곡도 커지는 그러니까 좀 과한 이런 S자 형태를 가진 것을 스윗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뉴만에서 나온 이미지인데
정의해 놓은 것처럼 아, 이 요추 부분의 로도시스가 좀 더 심하고 배 쪽이 배가 앞으로 많이 밀려 나온 골반의 전방 경사는 당연히 같이 존재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로도시 커브는 A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지만 가슴이 좀 이렇게 위로 들린 것 같은. 그리고 이 A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분들은 좀 머리가 앞으로 같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서 여기 중심선은 없지만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보면 머리가 좀 앞으로 기울어진 그리고 가슴이 들려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A보다는 머리가 약간 뒤로는 위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C 같은 형태가 좀 과한 스웨이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의 형태인데 등 쪽에 카이포시 커브는 심하고 요추 쪽에 로도시 커브가 이제 좀 심하죠. 그리고 머리는 이제 뒤로 밀려 나와 있죠. 음, 이런 제가 이 클라이언트 부분을 봤을 때는 C랑 좀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는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죠. 저희가 어, 병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의 속옷만 착용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를 그 분석하기 위해 평가하는 그런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옷을 정말 많이 입지 않아야 이 정도의 실루엣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만곡이 보이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이 정도가 거의 최선이죠. 요즘 뭐 핏한 운동복들을 입으면 좀 더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옷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어서 움직임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촉지 손으로 만져서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함께 평가를 하면서 그 좀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결론을 내야 하죠. 자,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다시 스웨이백으로 돌아와서 스웨이백의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뭐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일단 이 고객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본인도 당연히 알고 계세요. 내 자세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면 평상시 생활 습관 때문에 이것이 시작됐다. 근데 이건 평상시 생활 습관은 근골격계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습관의 원인이지, 생활 패턴의 원인이지. 그래서 근골격계로 놓고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머리와 발이에요. 머리가 먼저 시작됐냐, 발이 먼저 시작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먼저냐, 이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뿐이죠. 예를 들면 머리라고 가정하면 눈이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좌식 업무, 모니터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눈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시각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서 등에 카이프식 만곡이 심해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주르르륵 무너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죠. 발 쪽도 마찬가지예요. 발 쪽은 발에 아치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아치가 무너지니까 다리 전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겠죠. 앞쪽, 아래쪽으로 기울면서 골반의 전방 경사, 요추의 로도시 커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등 쪽에서는 다리가 하지가 앞으로 가니까 등 쪽은 이제 뒤로 빠지죠. 등 쪽은 뒤로 빠졌는데 머리는 또 너무 뒤로 가서 불편하니까 앞을 보려면 이렇게 뭔가를 내리거나 숙여야 되는데 이 불편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보상 패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이백이 심한 경우에는 뭐 하이퍼니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패턴, 생활 습관과 함께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머리와 발 중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찾아서 트레이닝 디자인할 때 머리나 발 트레이닝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추가하고 상세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효과 높은 트레이닝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시력도 안 나빠요. 시력도 좋고 시각 기능도 좋습니다. 노멀해요. 보니까 발이더라고요. 발 쪽에서 이 스웨이백과 연결이 조금 더 짙더라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아탈구 증상이고, 어, 여기에 뭐 이물감이 있으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은 척골신경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탈구가 뭔지도, 탈구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생각을 하는 것일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목이며, 뭐 어깨며, 팔꿈치, 손목, TFCC까지도 다 이제 검진을 받아봤는데 6번, 7번, 경추 6번, 7번 레벨에서 디스크 간격이 좀 좁다 이런 소견을 받았다고 하세요. 지금 뭐 목 때문에 불편하거나 뭐 저림이 있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건 10년 전쯤에 네, 등 운동하다가 우측 날개뼈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감각이 좀 무뎌지고 이물감 있는 그런 통증을 좀 심하게 느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좀 받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운동 아예 안 하셨대요. 운동을 하면 저 잘못되고 아파질까 봐. 그래서 이 우측 날개뼈 안쪽 부분의 통증은 가끔씩, 좀 종종, 가끔보다는 좀 종종, 현재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생긴 건데, 왼쪽 발목 부분, 왼쪽 발목 바깥쪽 부분에 이 지금 왼팔의 척골신경 아탈구처럼 비슷한 이물감이 계속 든대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봤더니 이제 평가를 쭉 한 거죠. 그 평가 결과를 제가 요약한 걸 설명드리면 스웨이백이 있고 그리고 스웨이백이 있는 그러니까 척추 자체의 정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스파인 자체가 굉장히 뻣뻣해요. 잘 안 움직이는 스파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만곡의 이 커브들이 좀 이상적인 기준에서 많이 이탈됐기 때문에 과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웨이백의 척추의 그 움직임이 좋지 못하고 양쪽 스캐퓰라가 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왼쪽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왼팔 자체의 내회전도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오다리 같이 있고 발은 이제 오목발에 가까운 발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으로 체중 지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체중 지지하는 패턴들. 이거 이따 움직임 테스트에서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평가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첫 세션에 운동하다가 이제 바로 나온 것이 오른쪽 스캐퓰라 디스키네시스가 좀 심해요.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에 감각이 거의 없고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할 때 그레이드로 따지면 레벨 3예요. 레벨 3 정도? 2에서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 되게 이제 메디얼 보더 자체가 메디얼 보더도 다 떨어져 버리는 그 리트랙션을 하려 그러면 스캐퓰라가 잘 붙지 않고 메디얼 보더까지 다 떨어지는 우측에서 그러니까 이거랑 분명히 연결될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팔꿈치가 아픈 좌측은 스캐퓰라 컨트롤 괜찮은데 우측이 안 돼요. 이거 10년 전에 병원 치료만 받고 재활이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쪽의 감각 기능들이 많이 감각신경, 뭐 운동신경들의 기능이 많이 소실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결과를 요약했는데 음, 자, 잠깐만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발부터 시작됐다라고 제가 해석한 것이 결과를 낸 것이 왼쪽 발목 부분에 지금 이물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걸 보면 왼쪽 발의 이벌전이 훨씬 심해요. 이 사진으로는 명확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그냥 서 있을 때라든지 스쿼트를 한다든지 보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왼쪽 발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훨씬 심하고 그리고 이 다리를 정중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 다리를 양등분하는 수직선을 그었을 때 뒤꿈치가 이 수직선과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렬이라고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뒤꿈치가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티비아의 토션이 걸려 있는 거죠. 티비아 토션. 바깥쪽으로 정강이뼈가 이렇게 아래 부분에서는 확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그러면서 무릎 영역에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리 형태가 지금 나오죠. 어깨는 왼쪽이 조금 높죠. 그래서 좀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대각선 사선을 그었는데 지금 스웨이백이 불러온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증이 가장 심한 왼쪽 팔꿈치도 스웨이백 그리고 스캐뷸라의 문제들로부터 이제 생긴 것이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누가 문을 흔들고 와가지고 네. 다시 정리하면 스웨이백으로부터 왼쪽 팔꿈치 아탈구, 척골신경 아탈구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건 지금 통증은 아니지만 오다리 형태의 다리, 그리고 통증과 비슷한 이물감을 느끼는 왼쪽 이 발목 바깥쪽 부분에 그런 불편감, 이런 것들이 다 스웨이백에서부터 기인됐고 얘네들이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어, 네. 그래서 다시 가볍게 정리하면 양쪽으로 모이 넣게요. 왼쪽이 좀 높아요. 이 왼쪽이 좀 더 높고 불안정한 날개뼈의 그 노멀한 상태에서의 구조가 척골신경 아탈부의 결과로 이어졌고, 그리고 왼발이 좀 더 이발전이 심하고 다리 자체가 오다리인 형태, 그리고 스웨이백이 지금 현재의 통증과 불편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티비아 토션 혹은 이 말레오럴 토션이라고 해요. 염전? 뭐라 그러지? 염전? 염전이라고 해요. 네, 하여튼 이게 어떤 거냐면 복숭아뼈끼리의 각도를 말합니다. 복사뼈끼리의 각도예요. 복사뼈끼리의 각도가 이게 보통 23도가 정상 노멀한데 이것보다 더 지금 벌어진 거죠. 이분 같은 케이스의 경우. 그래서 앞쪽에서도 보면 파텔라 중앙선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이 수직선이 떨어지는 곳이 두 번째 발가락 정도 부분이어야 하는데 지금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봤을 때 발이 좀 과하게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고니오메타로 재도 돼요. 네, 현장에서 그것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좀 과하게 발이 회전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발 뒤부의 정렬에 이 티비아 토션 각도가 정상 범위보다 좀 넓은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발 뒤부 정렬이 바깥쪽으로 더 많이 다시 안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티비아의 회전이 있는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엎드린 포지션에서 봤을 때도 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 정강이가 회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무릎은 또 안으로, 무릎은 내외죠. 정강이 이쪽 부분에서는 뒤꿈치와 함께 바깥쪽 회전이 되어 있어서 뒤꿈치의 위치 자체가 다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발 뒤부의 정렬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테일러스 헤드를 뉴트럴한 상태에서 발 전체의 정렬을 또 체크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뭐 이 새끼 발가락 MTP 부분을 이렇게 잡고, 사실 반대 손으로는 이 테일러스 헤드 양쪽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잡아서 지금 집게 손가락은 이쪽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요. 살짝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 여기와 여기를 지금 팔페이션 하고 있으니까 테일러스 헤드의 위치가 잘 안 만져지거나 아니면 양쪽에 큰 그런 어떤 큰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닿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는 그 상태가 이제 테일러스 헤드가 딱 중립에 위치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 후에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뒤꿈치의 이 수평선과 그 발 앞부의 수평선이 얼마나 뒤꿈치의 수평선 그리고 발 앞꿈치의 수평선의 위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 둘이 이제 수평하고 편편해야지 이 세지탈 플레인에서의 큰 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사진처럼 왼쪽 엄지 쪽 MTP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끼 쪽은 좀 올라가 있고 이런 게 보통 이 옆에서 보면 더 그런데 이런 게 보통 오목발의 전형적인 케이스고 평발 같은 경우에 반대로 됩니다. 그리고 발목에 뭐 CAI가 있다 그래도 이 레이어가 전족부 쪽에서 엄지 그리고 나머지 네 개 발가락의 레이어가 다를 수 있고 발 뒤부와 전족부의 레이어 층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이거 subtalar 조인트거든요. subtalar 조인트가 요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축으로 들어가는 subtalar 조인트가 테일러스와 캘케니어스의 결합이고 방금 설명드렸던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 티비아 토션은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탈로크루럴 조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TBR 토션은 발 뒤부와 연관이 굉장히 많은 거고 서브탈라 조인트를 이제 뉴트럴을 체크하고 이 검사법은 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발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정상 각도를 16도라고 하죠. 서브탈라 조인트의 앞뒤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각도가 16도잖아요.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6도. 이것보다 서브탈라 조인트, 즉 테일러스 헤드와 넥의 이 각도가 16도가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누가? 보통 누가? 발목 아픈 사람들. CAI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저처럼 뭐 구조적인 평발인 사람들, 혹은 구조적으로 오목발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런 그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아킬레스가 바깥쪽으로 주행하면 이분의 테일러스 헤드의 이 주행 방향과 각도가 조금 이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났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되는 거면 이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아니까 엎드려서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발 뒤부의 정렬이 어떤지도 이렇게 엎드린 상태,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괜찮나요? 괜찮죠? 그러면 발과 연관돼서 스윗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는 어, 상디 쪽과 스윗백에 그 연관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당연히 움직임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세를 했을 때 스캐플라의 레터럴 보더가 거의 귀랑 같은 라인에 있어요. 보통 노멀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모자이크도 해놓고 옷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 귀보다 스캐플라가 훨씬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윗백에 있는 그 분들은 이 소라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즉 스캐플라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스캐플라가 어버드 로테이션이 충분하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서 보상을 많이 합니다. 팔을 들 때. 이거 영상으로 있어요. 끊길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스쿼트 패턴이에요. 잘 움직이죠. 보면 확실히 이 스캐플라가 좀 뒤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팔이 계속 내려가면 아래로 더 떨어지려고 하고. 음. 그리고 또 찾을 수 있는 게 이걸 안 쓰죠. 힙이 뒤로 안 빠져나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냐면 힙을 뒤로 빼면 팔을 못 들어요.
허리를 세워야지 팔을 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보면 힙 뒤로 빼면 팔이 떨어지니까 뭐 안 돼요. 허리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스윗백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에서 강직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풋 마스크라고 이거 모자이크 처리 움직이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더라고요. 프레임을 이렇게 딱딱딱딱 자기가 알아서 얼굴 나오는 것들만 자동으로 잡아가지고 재밌는 게 이분도 하려 그랬는데 그게 이 앱이 인식을 못해요. 계속 어느 각도에서가 팔로 얼굴을 잘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팔이 계속 떨어지니까 얼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앱으로도 팔이 떨어지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도 봤지만. 그래서 이걸 오버헤드 스쿼트만으로도 스윗백을 스윗백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을 때 스윗백 같은데 그 오버헤드 스쿼트의 움직임으로도 아 스윗백이 맞구나 흉추 쪽에 그 스캐뷸라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포워드 밴딩 앤 리턴. 보면 소라시 쪽에서 카이포시 커브 엄청 크죠. 그리고 이쪽 상부 쪽에 상부 소라시 그리고 경추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쪽은 좀 플랫하고 요추도 상대적으로 이 굴곡이 좀 적죠. 거의 다 이 소라식 중부, 하부 영역 이런 쪽에서 거의 다 만들어내죠. 음, 네. 이래서 심플하게 오버헤드 스쿼트, 그리고 포워드 밴딩 앤 리턴 이 정도만으로도 아까 그 눈으로 보고 축지에서 확인했던 스윗백의 그 의심을 조금 더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테스트 과정들이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행에서 보면 약간씩 우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우측으로 기울어져서 약간은 좀 쩔뚝쩔뚝 거리는 듯한 화면 많이 끊기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왼팔의 스윙이 오른팔의 스윙보다 더 커요. 이것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왼팔이 움직임이 훨씬 많죠. 크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건 몸통이 잘 안 돌아가죠. 뻣뻣해요. 뻣뻣해서 좌우의 흔들림도 더 많고 뭔가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이제 근막경선의 나선선 이론을 기준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나선선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주행을 하죠. 지금 팔 스윙이 다른 것이 나선선에서 예전에 제가 상지선에 설명드렸을 때도 그 우리 능형근하고 전거근이 같이 연결되고 자 6번이 전거근 6번 어디 있어? 능형근 능형근, 정거근 같이 연결돼서 전거근은 외복사근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능형근은 우리 상지선 중에 심부 후방 상지선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로테이터 커프랑 같이 연결돼서 뻗어나가는 선이었죠. 그 능형근을 기준으로 반대쪽 다리에서 오는 힘이 팔까지 전달이 되고 근막경선뿐만이 아니라 포스테리어 오블릭 서브시스템으로도 설명이 되죠. 반대쪽 이 엉덩이와 엉덩이랑 반대쪽 광배근, 이 팔에 신전하는 근육들까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패턴, 이런 패턴들. 그렇기 때문에 한쪽 팔이 움직임이 좀 과하다는 것은 지금 양쪽의 이 사선 시스템, 그리고 한쪽에 이 중심을 잡고 버틸 수 있는 외측선의 시스템들의 밸런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선선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나선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좀, 물론 연결은 되지만,
좀 상지와 하지로 나뉘는데 상지는 이 스플래니어스부터 시작해서 이 능형근으로 연결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 능형근이 전거근과 연결돼서 전거근이 이 외복사근과 연결돼 반대쪽을 타고 내려가서 뭐 ASIS 부근에서 TFL 이런 데 ITB 이제 무릎의 외측 그리고 TA 정경골근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자, 상지 쪽은 ASIS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가장 주요한 메카가 됩니다. 머리 뒤쪽에서부터 능형근을 기준으로 전거근, 외복사근으로 연결돼서 골반 앞쪽까지 ASIS 부분까지. 하지 쪽은 ASIS에서 시작해서 TFL, ITB 그리고 이제 티비알리스 안테리오 따라와서 이 발바닥 이 티비알리스 안테리오가 정경골근이 엄지발가락 MTP 쪽에 내측 경계에 있죠. 여기 여기 누구랑 연결되나 보세요. 피뷸라리스 롱헤드랑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피뷸라리스는 옆을 타고 가서 햄스트링이랑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뷸라리스, 햄스트링은 어디로 가요?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먼트. 이, 이 이스치엠과 세이크럼을 연결해주는 인대. 여기 통해서 지금 얘 어디까지 간 겁니까? 천장관절까지 간 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문헌이나 논문들에서 발 아치가 천장관절 요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히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좀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막경선 해부학에서는 아래 나선선의 줄넘기라고 이것을 표현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TFL, ITB, 정경골근 쭉 따라서 엄지발가락 안쪽 여기가 중요한 거죠. 지금 엄지발가락 안쪽에서 만나서 피뷸라리스 롱헤드는 롱헤드가 아니라 피뷸라리스 롱거스는 엄지발가락 MTP의 바깥쪽에 이제 연결되니까 둘이 이렇게 붙어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피뷸라리스 롱거스, 햄스트링, 천장관절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로 돌아가서 봤을 때 지금 티비아에서 토션이 좀 심하고 오목발이 있었죠. 그리고 골반의 전방 경사도 함께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왼 발목 요 부분에서 지금 이물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왼쪽 팔꿈치 안쪽 척골 신경 아탈구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죠. 그럼 이 라인들에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까 보행에서도 그런 양측의 대각선 시스템들에서 그 밸런스의 차이를 보였고 실제로 고객이 불편한 것도 여기에 같이 함께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선들에 있는 머슬들을 타겟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겟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어, 햄스트링의 문제, 특히 햄스트링이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어덕터랑도 연결이, 지금 보면 바이셉스, 피모러스, 쇼테드랑 어덕터 연결돼 있죠. 그럼 또 이 어덕터 연결돼 있으면 당연히 어덕터는 골반에 연결돼 있으니까 천장관절이나 허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햄스트링이 직접적으로 골반에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이 비골근이랑도 연결돼 있으니까 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발목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발목 트레이닝도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햄스트링 트레이닝도 당연히 함께 해주는 편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케이스는 어, 골반의 전방 경사 그리고 스윗백에 문제가 함께 있으니 골반 트레이닝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금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러면 골반 트레이닝도 골반 트레이닝이지만 발 쪽에서의 이런 지금 문제들과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제가 해설을 했기 때문에
발 트레이닝을 들어간다 했을 때 가장 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카프라고 하는 근육은 솔레어스랑 가스트로크네미어스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가스트로크네미어스 안 나오는데, 저 솔레어스는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주로 아킬레스건이랑 같이 연결이 많이 되죠. 특히 솔레어스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이랑 굉장히 연결이 짙죠. 그리고 뒤꿈치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걸으려면 일단 뒤꿈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고든 방향으로 이것을 올려줄 때 옆에서 누가 안정자 역할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오늘 나온 티비얼리스 안테리어랑 피뷸라리스 롱거스예요. 티비얼리스 안테리어스의 첫 번째 액션이 돌시플렉션이고 두 번째가 인벌전이죠. 피뷸라리스 롱거스도 플랜터 플렉션 하지만 이벌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얘네들의 근육 주행 방향을 놓고 봤을 때 피뷸라리스 롱거스 같은 경우는 이 복사뼈, 외측 복사뼈 뒤쪽으로 해서 뒤꿈치 쪽으로 빠져 들어가요. 뒤꿈치 쪽을 살짝 여기 지금 사진에서 자세히 여기도 보이죠? 이렇게 외측 외측 복숭아뼈 쪽에서 이렇게 뒤꿈치 쪽으로 빠져서 발바닥 안쪽으로 안쪽 전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발 뒤쪽부터 해서 중앙 앞쪽까지 쭉 다 연결해주는 이런 큰 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뒤꿈치를 올리는 패턴의 운동을 했을 때 이 바깥쪽에서 안정자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티비얼리스 안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티비얼리스 안테리어와 함께 또 이 역할 수행을 가장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티비얼리스 포스테리어죠. 근데 지금은 근막경선, 그 나선선의 이론을 뒷받침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빼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얘네 둘이 다 모이게 되죠. 아치를 살려주는 것도 살려주는 거지만 발의 움직임, 발에서도 세지탈 플레인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플레인에서도 움직임이 당연히 많이 일어나겠지만 세지탈 플레인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움직임을 잘 보조해 줄 수 있고 이 움직임에 이 움직임이 좀 더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도와줄 수 있는 근육들이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트레이닝 계획을 이렇게 이제 계획한 거예요. 방금 같이 이렇게 쭉 분석을 끝내고 우선 크게 나눴을 때는 세 가지 파트입니다. 척추의 그 강직이 심하니까 우선 움직이게 하려면 빼야 돼요.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면 안 움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뭔가 긴장하고 있으면 움츠러들고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긴장부터 빼야 새로운 움직임을 배워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들이 펠덴크라이스나 뭐 폼롤링 하는 거예요. 셀프하이어 바셜 릴리즈 하거나 뭐 필요하면 몇몇 순간들은 제가 직접 뭐 마사지를 해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외부 힘 활용이에요. 이것을 예전 강좌에서도 종종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건 그 번스타인의 자유도 이론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외부 힘의 활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음, 예를 들어 점프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 근육 힘이 점프를 만들어낸 게 우리 근육들이 점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발이 지면을 밀기 때문에 점프가 만들어진 거죠. 뛴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 근육으로 그 뛰는 동작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발이 지면을 이렇게 탕탕 차면서 그 동작들이 실제로 수행이 되잖아요. 발이 지면을 찰 때 사용되는 것은 반작용이죠. 네. 반작용, 즉 지면 발력이 계속돼서 사용되죠. 만약에 이 지면 발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내부 힘으로만 이 뛰는 동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몸의 긴장도는 더 올라가고 금방 지치고 퍼포먼스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몸의 긴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면 발력을 사용하는 반작용의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반작용의 힘과 함께 중력을 올바르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뭐 아까처럼 보행이 툭툭 떨어진다거나 의자에 앉을 때나 뭔가 할 때 갑자기 동작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부드럽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툭툭 빠른 느낌의 패턴들이 나오는 순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반작용이나 중력의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외부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많이 공감을 할 텐데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뭐 팔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손을 쓰죠. 손을 많이 쓰죠.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몸이 먼저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코어에 있는 근육들이 힘이 좋죠. 몸의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힘이 좋고 말단에 있는 손가락이 힘이 좋습니까? 엉덩이가 힘이 좋습니까? 다리, 그래서 뭐 공을 던진다고 해도 다리 힘으로 던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리가 잘 지탱이 되고 받쳐주고 몸통이 회전되고 어깨가 돌고 팔이 돌고 마지막에 손가락 끝으로 채고. 그러니까 이런 몸 안에서부터 말단에 있는 부위들까지의 힘의 이런 순차적인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도가 계속해서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함께 합니다. 대체적으로 뛰는 운동들이 많아요. 지면 발력을 잘 사용하면, 잘 사용하고, 이게 이 트레이닝이 누적이 돼서 효과가 나오면 내가 예전보다 덜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고, 뛸 때도 몸이 공중에서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흥미를 찾다 보면, 아, 이 움직임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힘들지 않구나. 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더 그 내 퍼포먼스가 좋아지는구나, 내 기록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불필요한 긴장도를 빼버리는 겁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이 길었는데 저는 이것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필요한 양만큼의 힘을 쓰면 되는데 항상 그거보다 너무 많이 써서 긴장이 되어 있다. 필요한 양만큼 쓰지 못한다. 내가 안에서 내 안에서 예를 들어 이 움직임의 10을 만들어야 해요, 힘을. 그럼 외부 힘으로 지면 발력, 중력, 그리고 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탄성, 힘으로 한 3에서 4 정도로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이걸 전혀 못 쓰면 온전히 10이라는 힘을 만들어낼 때 전부 다 내 이 근육의 액티베이션으로 이걸 다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너무 힘들죠. 금방 지치죠. 근데 외부 힘을 잘 쓰는 사람은 6, 7 정도만 만들면 돼요. 이 한 동작 한 동작에서 계속 누적이 되면 당연히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한쪽 관절로 뭔가 힘이 부하가 치중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 거의 이것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클라이언트 분들이 거의 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도 이 그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이것들은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지금 첫 번째 트레이닝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로 놓고 두 번째는 이제 팔뼈대 재활 운동이죠. 스윗백 때문에 또 그렇고 우측 날개뼈 쪽은 예전에 다쳤던 히스토리도 있죠. 그리고 팔꿈치에 지금 현재 이물감과 불편감이 왼쪽 팔꿈치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캐퓰라 오리엔테이션 엑서사이즈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캐퓰라의 움직임, 운동 조절을 내 스스로 좀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을 시작하는 거죠. 요것과 관련돼서는 저희 유튜브에 그 거북목과 어깨 질환 파트에 올라가 있는 운동 영상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걸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아래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재활의 어떤 그냥 매뉴얼 프로세스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이 먼저 되면 그 후반부 후반부 파트에서는 이제 방금 그 말씀드렸던 지금 왼발의 문제도 함께 있으니까 피뷸라리스랑 티비알리스 그리고 아치를 살려줄 수 있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얘네들부터 그러니까 발 내재근들 컨트롤부터 발목의 움직임 운동들부터 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과 같은 케이스에서 여러분들도 이 움직임 테스트에서 보셨겠지만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렇게 너무 많이 뭔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잖아요. 스쿼트도 깊이 있게 잘 앉을 수 있고, 물론 허리는 꼿꼿이 세우지만 몇 가지의 제약들이 발견되긴 했지만 괜찮아요. 다른 움직임들에서도 뭔가 이 움직임에서 정말
점수를 낮게 받을 만큼의 엄청 큰 요소는 없죠. 보통 이럴 때는 접근을 국소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좀 포괄적으로 하되 포인트들을 잘 집어서 결국 나중에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력 수준을 올려놓으면 통증도 많이 사라집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도 근골격계 통증이 사라지고 내 컨디션이 좋고 내 체력이 좋아요. 똑같은 양의 일을 하지만 내가 운동으로 체력이 정말 좋아졌으면 똑같은 양의 일을 해도 덜 피곤하죠. 그럼 통증이나 스트레스도 덜 받죠. 일단 체력이 좋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 수준을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재활 운동 같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단계에 맞추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둘로 나뉘어요. 근력 운동하고 뛰게 합니다. 근력, 근력과 그 체력, 그러니까 뛰는 심폐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통증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형태로 트레이닝이 쭉 진행될 될 거고,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 3개월을 한다 그래도 큰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스웨이백 같이 척추의 만곡이 변화됐어요. 근데 10대 정도가 아닌 이상, 10대여도 좀 힘들긴 한데 이미 성인이고 뭐 30대, 40대를 넘어갔다 그러면 구조적인 것이 바뀌는 것들은 거의 없고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수준보다 이 기능들을 나아지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이나 통증 같은 것들은 많이 줄여줄 수는 있죠. 몇몇 움직임 패턴들은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스웨이백이라고 해서 스웨이백의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그 생각들이 가장 당연히 먼저 떠오를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뭔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계속 이거 왜 안 바뀌지? 여기가 왜 계속 이렇지? 이런 또 약간 함정 같은 데에 빠져서 스스로를 딜레마의 구덩이 안으로 또 넣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 구조보다는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포커스를 둬야 하고, 우리의 직업은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잘 이제 상기하시면서 스웨이백 케이스가 왔을 때 이렇게 트레이닝에 접목을 시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한 5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 잘 맞춘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 설명 안 했구나. 근데 뭐 지금 설명하는 거라,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분의 이 재활 운동 정도 수준의 단계가 좀 다 끝난다면은 당연히 이 햄스트링과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 나선선 영역을 전반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들이 로마니안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캐퓰라도 움직임도 살려줄 수 있는 게 뭐 바벨로우나 뭐 푸시업, 오버헤드 프레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거. 너무 잘하는 거. 근데 너무 잘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좀 그 뭔가 너무 잘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많이 잊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해도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는 팔꿈치를 위해서 손목 플렉서 운동들, 뭐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운동들도 하겠지만 이게 타겟이 되어야 되는 근육들의 명칭을 그냥 좀 써놓은 겁니다. 네. 항상 이 시간에 강의하면 뭐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떠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